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수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벌써 평일에 절반이 다가왔는데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 대규모 이체 소식들이 쉬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한 나왔는데요. 네,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182억 원 규모로 코인베이스 계좌에서 익명의 계좌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보통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는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죠. 그리 나쁘지는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이뿐 아니라 거래소의 거래량이 전날 대비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소폭이 아닌 대폭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리서치에서 주요 거래소 비트코인 거래량이 전날 대비 대폭 증가했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분석 및 제공 플랫폼이죠. 토큰 게이저에 따르게 되면 5일 19시 기준 비트코인 글로벌 평균 시세는 9,298.46달러로 시가총액은 1,688억 5,908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내 비트코인의 최근 24시간 거래량은 4억 5,65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날 대비 대폭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거래량이 전날 대비 대폭 증가했다는 소식이죠. 최근 들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하나 꼽으라면 단연코 시 주석의 블록체인 관련 발언이었을 겁니다. 이 발언의 영향으로 중국 내의 블록체인의 검색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중국 관련 코인들이 크게 상승하는 등 많은 영향을 미쳤었죠. 또 이뿐 아니라 중앙정부 발행으로 교육 동영상이 25개를 배포하면서 시민들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지식을 상향 평준화시키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하여 또 내용이 하나 나왔는데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적극성이 크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펀드가 중시 주석 발언 이후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투자 적극성이 증가했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블록체인 투자 및 기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인펀드가 최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블록체인 적극 육성 발언 이후에 개인 투자자보다도 대형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섰다 진단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 해당 업체는 중국 시 주석의 해당 발언 전에는 총 16만 9천 건의 트랜잭션에 걸쳐서 약 47만 5천 BTC 규모의 자금이 움직였지만 발언 이후에는 총 17만 5천 건의 트랜잭션에 걸쳐 약 96만 2천 BTC 규모의 자금이 움직임을 보였다 언급을 하면서 최근 블록체인 내 온체인 거래량이 뚜렷하게 증가세를 나타내는 건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때문이다. 네, 발음이 꼬였네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앞서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 데빈 월시는 시 주석의 발언 이후 최근 일주일 암호화폐 업계의 뚜렷한 신규 투자자 유입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며 특히 개인 투자자 및 소매상들의 움직임이 이전보다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한 바 있었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신규 투자자의 유입은 증가하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개인들의 눈과 기관 투자자들의 눈이 다르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관심 없는 개인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사장 직전 시장으로 보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으며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세계의 동향을 거시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대형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 미개청 시장이니만큼 기회의 땅으로 본다 이런 얘기의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2019년이 끝나게 되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더욱 가속화되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얼만큼 성장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 드렸었죠.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이어졌던 암호화폐 시장의 대상승장이 단 한 명에 의해서 조작되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2017년 비트코인 시작 조작설에 대해서 암호화폐 업계에 반박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이 2017년 비트코인 시세 조작설에 업계 반박이 잇따른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슬레이트에 따르게 되면 최근 한 비트파이넥스 고래 계정이 2017년 비트코인 급등 시세를 만들었다는 주장에 업계 인사들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네, 블록타워 캐피털의 최고 투자 관리자 아리폴은 이와 같은 주장은 금융자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오해에서 이렇게 비롯이 된다며 수탁기관을 한 명의 투자자로 해석하여서 대부분의 거래가 한 명에 의해 조작됐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는 이어서 테더와 금 ETF는 모두 단일 기관을 통해 발행된다며 투자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기관은 금을 사고 ETF를 분배하면서 마찬가지로 비트파이넥스가 테더를 발행하고 분배하면 이는 대부분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된다 덧붙였네요. 한편 블록스트림의 샘슨 모우 최고 전략 책임자는 이와 관련해서 한 명의 고래가 비트코인과 수백 종의 암호화폐 가격을 조종했다는 주장은 산타클로스가 전 세계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준다는 상상처럼 허무맹랑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내용처럼 시세 조작은 말도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명의 고래가 조작했다는 교수들의 논문에는 하나의 증거도 밝혀지지 않고 그저 뇌피셜일 뿐인데요. 만약 정말로 교수의 논문처럼 단 한 명이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를 좌지할 정도의 시장이었으면 이미 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도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 정보를 접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스텔라루멘의 독주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5%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가장 유력한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7% 상승하며 1070만원대, 이더리움은 1.06% 상승하면서 21만 5천원대, 리플 XRP가 2.2% 상승하면서 346.67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지금 시가총액 10위의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16.7% 급증하면서 93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 더미너스 같은 경우는 67.1%로 전날 대비 0.3% 아주 소폭 하락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암호화폐의 아주 강력한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코인마켓캡에서도 보듯이 시가총액 10위의 스텔라 루멘이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유력한 이유가 나왔는데요. 현재 총 공급량의 약 절반을 소각한다고 합니다. 550억 개의 XLM, 즉 스텔라 루멘을 소각한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텔라 루멘이 총 공급량의 약 절반을 소각한다고 합니다. 550억 개의 스텔라 루멘을 소각한다고 하는데, 네, 스텔라 개발재단은 5일 암호화폐 스텔라의 토큰을 소각한다 발표했습니다. 550억 토큰을 시장 공급수에서 소멸시킨다는 것이죠. 네, 운영 펀드에서 50억, 그리고 에어드롭을 이용하기 위해서 확보한 토큰 개수에서 500억 개에 이렇게 번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에어드랍용과 운영펀드 스텔라를 소각에 의해 줄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발표에 의하면 스텔라를 글로벌한 결제 표준으로 할 수 있도록 스텔라의 자원을 최대 발휘할 방침이다 라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에어드롭은 스텔라의 생태계에 있어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두 개의 토큰 배포 이벤트를 월드 기브어웨이 프로그램과 파트너 기브어웨이 프로그램을 중지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향후에는 소각을 예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유통 중인 토큰량은 500억 스텔라이며 그중 300억 스텔라는 스텔라 개발 재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 토큰 소각은 시장 공급량이 감소함으로써 하나의 토큰의 가치가 크게 높아지게 되겠죠. 네, 스텔라의 공급량을 절반 소각을 한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업그레이드와 보완을 진행 중인 스텔라 루멘의 소식이었는데요. 네, 현재 코인 커뮤니티 내에서는 스텔라의 호재 소식과 동시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리플 XRP를 안타까워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스텔라는 호재에 바로바로 반응을 하는데 리플 XRP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오르지 않는 거냐? 네, 이러한 이야기죠. 참 아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많은 좋은 소식이 나오는 리플 XRP인 만큼 대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스탠스가 좋지 못하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레이스케일 및 기타 암호화폐 기업들의 꾸준한 광고를 통해서 인식의 재고가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론폴 전 미국 공화당 의원이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네티즌의 58%가 1만 달러가 있으면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언급을 했는데요. 론폴 전 미국 공화당 의원이 5일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만약 어떤 부자가 당신에게 1만 달러를 선물한다면 당신은 어떤 자산에 투자하겠는가? 조건은 당신은 10년 동안 해당 자산을 묵혀둬야 한다. 이런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약 6만 5천 명이 참여한 해당 설문에서 58%의 응답자는 비트코인을 그리고 2%는 2위는 황금을 10년 만기 미국 국채를 선택한 응답자가 7%, 미 연준 채권을 선택한 응답자는 2%에 그쳤습니다. 네, 1만 달러가 있다면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 10년 동안 묵혀두겠다 이러한 소식이었습니다. 2위는 금을 택했네요.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변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로부터의 지지가 압도적이죠. 이러한 노력 덕분일까요? 아니면 최근 중국의 시 주석 발언의 영향일까요? 미 연방준비제도가 디지털 화폐 총괄 담당자 채용에 나선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화폐 연구 속도를 과연 내게 될까? 미 연준 금융혁신 연구총괄자를 뽑는다고 합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디지털 화폐와 스테이블 코인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합해 연구할 총괄 담당자 채용에 나선다고 합니다. 네, 4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미 연준은 웹사이트 채용 공고를 통해 디지털 화폐 등 금융혁신 연구개발 총괄 담당자를 채용한다 밝혔는데요. 네, 이번에 채용할 연구 총괄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소매 결제와 관련된 혁신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수표 결제 그리고 카드 관련 업무 외에도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 코인, 분산 원장 기술, 소매 결제 분야의 금융 디지털 혁신 연구를 담당하게 된다고 하고 연봉은 최대 25만 700달러, 하나로 치면 거의 약 3억 원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미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연준 의장에게 미국도 달러 기반의 디지털 화폐 출시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낸 바 있었죠. 네, 미 연방준비제도가 디지털 화폐의 총괄자를 뽑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미루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3개월 전인 8월 미 연준은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출시 예정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바로 패드나우라고 불리는 결제 시스템이 오는 2023년 혹은 2024년에 출시될 전망이라고 언급한 뒤 1개월 뒤에 암호화폐 발행 생각이 없다며 언급을 했었는데, 이 암호화폐 발행 생각 부터 2개월 뒤인 오늘 이러한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네, 중국의 암호화폐 시장의 진취적인 입장을 보고서 무언가 내부적으로 생각이 바뀐 게 아닐까 하는데, 이번에 이 내용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이죠. FATF가 디지털 아이디의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도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금 세탁 대책에 있어 국제 공조를 추진하기 위한 설립된 정부 기관인 FATF는 디지털 아이디에 관한 지침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지침서 초안에는 디지털 아이디 분야에 있어서 정부와 규제된 사업체의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공급의 대책에 관한 권고,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디지털 아이디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했을 경우의 대응 방법, 특히 고객 관리를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 책정했는데요. 네, 덧붙여 고객에 대한 심사에서는 계좌 개설 시에 KYC를 실시하는 것 외에도 거래 이력의 조사라고 하는 계속적인 심사 프로세스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FATF는 현재 제4차 일본 방문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 3주간 실시하여서 서류 심사 결과에 대해선 20년 6월 총회를 거치면서 여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소 업체는 이번에 처음으로 FATF의 심사 대상이 됨으로써 일본의 암호화폐 환경에서 중대한 포인트가 된다 언급을 했네요. 네, 신한은행과 포스코, 야놀자가 뭉친 DID 동맹 도전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의 내용이 담긴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은행권은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뱅크사인을 출시했고 자체은행 인증서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사이 블록체인을 매개로 신원을 확인하는 분산 아이디가 급부상했습니다. DID 관련 프로젝트가 공공기관이나 은행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기도 했고 그렇다면 블록체인 기반 DID는 인증서 춘추 전국 시대에 어떤 차별화 전략을 제시했을까요? 네, 이 자리에서 이제 금융권 기준에 맞춘 아이디 검증과 블록체인을 매개로 연결된 다양한 파트너사가 DID 관건으로 거론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네,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 사무국 최지영 부국장은 디지털 경제사회에서 나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국가 인증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양한 크렌덴셜, 즉 암호화한 개인정보가 나올 수 있다 언급을 했는데 하지만 11년 가까이 제외 한인으로 지내온 경험으로 밀어볼 때 한국에서 금융 서비스를 사용할 때 한국인이라고 인증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토로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발급된 휴대전화 번호나 공인인증서 없이 온라인 결제는 물론 명절, 택배, 배송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국경을 초월해 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선 결국 디지털 신뢰가 필요하다는 게 최 부국장의 설명입니다. 최 부국장은 아이콘루프의 마이 아이디는 국내 금융혁신 서비스 샌드박스 특례로 지정돼서 다른 곳이 하지 못하는 강력한 신원 인증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며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규제 기반을 갖추었고 비금융 분야 파트너도 마련했다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곳은 38개의 파트너사라고 하는데요. 마이 아이디 디지털 신원 증명 서비스는 내년 1분기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간 은행, 인증기관, 기업 등이 보관하던 개인정보를 개인이 스스로 관리 및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제3자 없이도 본인 인증 과정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최 부국장은 아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청소년이 자신이 청소년임을 증명하도록 해 페이포인트, 즉 주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이면서 전 경제부총리이자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 자문위원회 이현재 위원장은 200년 전 중산층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등장한 후에 산업화 시대가 끝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고들 한다. 그러면서 이 땅을 지킬 사람들이 미래를 여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디지털 아이디 통섭부터 시작해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투기라는 부정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언급하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최적의 매매 타이밍이 월요일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1일 수익률이 무려 445%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최적의 매매 타이밍이 월요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기업 크립토 컴페어가 보고를 했고 월요일은 압도적으로 일간 수익률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월요일은 비트코인을 사고 팔기 가장 좋은 날이라며 복합 1일 수익률은 445%로 이는 2013년 6월부터 오늘까지 각 월요일에 대한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번의 데이터는 2013년 6월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비트코인 시장 데이터를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요일별로 하루 만에 매매한 경우에 복합적인 기간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게재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월요일에 날짜 리턴율이 445%로 두 번째로 높은 금요일에 약 240%의 2배 가까운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요일의 수익률이 극단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의 연구 책임자인 레리 세르막 또한 요일별 수익률을 조사하였고 조사 기간은 17년 1월부터 19년 7월까지였다고 합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일요일이 단연 최악의 날이며 월요일과 금요일이 최고의 날임을 알 수 있다 언급을 했네요. 네,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참고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일리노이주 복권 당첨자가 당첨금의 절반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현재 60% 수익장이라고 하는데요. 일리노이주 복권에서 50만 달러, 약 5억 7,850만 원의 당첨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레디터는 올해 5월 자신의 당첨금 중 절반을 비트코인에 투자했음을 밝혔습니다. 네, 5월에 비트코인에 절반을 넣었고 내가 망한다면 8개월 후에 다시 말해달라는 글과 함께 4월 19일 일리노이주의 복권 수표를 움켜쥐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함께 공개했는데요. 그의 투자는 코인 360 자료에 따르게 되면 현재까지 63.71%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 캐시가 15일 하드포크 관련 클라이언트 업데이트를 당부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 오는 15일 진행 예정인 하드포크 업그레이드는 구 버전 클라이언트와 호환되지 않으니 노드 운영자들은 늦지 않게 신버전 클라이언트로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넥서스가 오는 11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도입하기 위한 프로토콜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넥서스는 비트코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하드포크된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네, 저스틴 선이 27호 제한 공식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슈퍼 노드 스테이킹 수익이 10배가 올랐다고 하는데 저스틴 선 트론 창업자가 SNS를 통해서 오늘 오후 2시 트론 네트워크의 27호 개선안이 정식으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로써 트론 네트워크의 슈퍼노드의 블록 채굴 보상은 16트론으로 조정이 되는데 또한 상위 127개 슈퍼노드와 파트너에게 블록 스테이킹 수익은 160트론으로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조정 전 스테이킹 수익보다 10배 높은 수치다 언급을 하고 있네요. 네, 영국 현지 미디어 CTAM에 따르게 되면 영국 산업연맹과 글로벌 컨설팅 기업 엑센추어가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양자 컴퓨터, 블록체인, 그리고 인공지능 등 신흥 기술이 향후 5년 내로 영국 기업들로부터 각광받게 될 것이다 전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지난 5년 동안 양자 컴퓨터에 투자한 기업 수가 11%에서 32%로 약 3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 지난 6월 영국 정부는 양자 컴퓨터 기술에 153만 파운드, 하나로 치면 약 23억 원을 투자한다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한 기업의 수는 16%에서 35%로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설문 응답자 중 약 33%가 AI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한편 40% 이상의 기업들이 현재 규제가 신흥 기술에 적합하다고 여기는 반면 50% 이상이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네요. 네, 한 리서치에서는 2024년 블록체인 B2B 해외 결제 거래액이 4조 4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영국 시장 조사 기업 주니퍼 리서치 최신 연구 보고서를 인용하여서 2024년 블록체인 기반 B2B 해외 결제 거래 규모가 4.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관측을 했습니다. 네, 또한 금융기관들은 2024년까지 블록체인의 장점을 활용해 70억 달러 규모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네요. 네, 알고랜드 재단은 8월 전 경매 회수분 알고를 소각 완료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더리움 기반 전용기 임대 스타트업 제트 토큰이 1,000만 달러를 투자 유치를 한다고 합니다. 네, 오팔코인은 암호화폐 누적 거래량이 5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에터니티 리맛 메인넷 최신 채굴 소프트웨어가 출시됐다는 소식이 더불어 나왔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5포인트 오른 5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이어서 중립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투자 심리가 전날보다 다소 소폭 회복됐음을 의미를 하죠.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54포인트 높지도 그리 낮지도 않은 딱 중간 정도의 점수인데 어느 정도 암호화폐 시장에 공부를 하고 내 투자를 할 수도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블 XRP 기준 지금 346.67원 2.2% 올랐는데요.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48.22원으로 네, 2.4% 오른 네,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가총액 10위 스텔라 루멘이 17%로 한 0.4% 더욱더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러한 상승이 정말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